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 규제를 벗어나 코인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은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 시장, 즉 투기 자산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코인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코인 위에 돈이 흐르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융 인프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 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미국 클래리티 법안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코인 시장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로빈후드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는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18.3%, 수익금은 약 718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9.8%, 수익금은 약 마이너스 1237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5%,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334만원입니다. 먼저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통과된 줄 아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통과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통과 여부보다 이미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그 방향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두 번째,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나눈다.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코인 시장을 막아왔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게 증권인지 아니었는지 이러한 여부 때문입니다. 이게 불명확하니까 기업도 기관도 들어오지 못했고 규제도 계속 충돌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과 3월 백악관이 중재에 나섰지만 은행과 크립토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로 협상이 깨졌고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 코인 이자 문제에서 결국 은행 쪽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법안은 아직 통과 전이지만 시장 규칙은 이미 정해진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법 통과보다 그 방향성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 방향성이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이 법안이 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인 시장은 앞으로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관 자금 유입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규제가 불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코인이 증권이 아니란 규제 기준이 정리되면 연기금, 은행,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 호재를 넘어 시장 체급이 바뀌는 이벤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기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기관 중심의 자산 배분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이자 구조의 붕괴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 존재했던 디파이 기반 수익 구조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여러가지 금융활동을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구조가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코인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라기보다 결제와 정산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성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함께 시장 양극화도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핵심 자산과 인프라 코인은 살아남고 의미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자 기반으로 움직이던 프로젝트들은 점점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들어오면 결국 실체가 있는 자산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시장 구조도 변화됩니다. 지금은 변동성과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기관 자금과 ETF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변동성은 줄어들고 전체 자금 규모는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즉 덜 위험해지지만 더 커지는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하나를 봐야 합니다.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는 분명히 부정적 요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수익 모델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규제가 명확해졌기에 그동안 막혀있던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로빈후드는 단순한 트레이딩 앱이 아니라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 거래, 코인 거래,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송금, 그리고 향후 비상장 투자까지 하나의 앱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묶는 플랫폼의 진화입니다. 즉 미국판 금융 슈퍼앱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돈을 법니다. 거래가 일어나고 자금이 흐르고 유저가 늘어나면 그 흐름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로빈후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코인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투기 자산에서 금융 인프라로, 불확실한 시장에서 제도권 시장으로,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은 것은 자산이 아니라 바로 플랫폼입니다. 과거 피터 틸이 말했던 것처럼 코인은 이제 돈을 버는 자산이 아니라 점점 돈이 흐르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돈을 버는 플랫폼,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